예, 다음은 이제 기업 내부 능력 평가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내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전제가 되는 이제 토의의 내용이 내부 환경 분석은 어느 기업의 능력에 대해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 기업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장점과 약점은 다른 기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이 기업 내부 분석의 어떤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내부 이론이 그 자원 기반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SCP 모델과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 이론 중의 VRIO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자원 기반 이론과 관련해서 한번 또 연결해 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가진 경쟁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VRIO 그 다음에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 가진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 기반 이론이 가진 중요한 그 이론이란 것은 기업의 가치 있는 자원 능력과 이런 자원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가치 사슬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자원과 능력을 가진 라는 속성 중에 우리 모방이 만든 속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봅니다. 기업이 조직 구조나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통제 과정 그리고 보상 정책 등을 통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그 기업 내부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평가하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왜 내부 환경 분석이 이제 중요한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구글링 있죠. 그래서 구글링을 보면 예를 들어 보면은 한번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글링이라는 것이 구글로서 이제 그 검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럼 이 구글링의 어떤 그 구글링이라는 것이 구글이 처음 인터넷에 등장한 검색 엔진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98년에 구글이 나왔는데요. 이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검색 엔진은 우리 잘 아는 야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야후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라이코스나 알타비스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사이트, 그 다음에 뭐 지버스, 그 다음에 아스크 등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많은 그런 검색 엔진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지금도 구글은 뭐 이렇게 유일한 검색 엔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ask.com이라든지 빙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바이두, 그죠? 그 다음에 덕트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검색 엔진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치열한 경쟁을
이제 예상되는 거죠. 기존에 있고 또 새로운 이제 경쟁이 이제 뛰어드는 거죠. 구글이. 그래서 구글은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도 불구하고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글은 뭐 구글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걸 자체가 구글이가 아니고 구글링 한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결국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글링 한다. 자,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구글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구글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글이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왜 성공했으며 또한 이러한 성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우선 이제 성공의 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기술적인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 자, 우리 이제 구글링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걸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구글링이란 구글의 생존, 구글의 우리가 생존과 발전 이렇게 자 이런 제목을 쓰고요. 구글의 어떤 성공 좀 작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구글의 성공의 어떤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구글의 성공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구글의 성공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한번 봅시다. 구글의 성공 배경은 우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즉 기업 내부의 어떤 자원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 역량이 훌륭했다. 기술적 역량 뛰어남이 있겠죠. 자, 기술적 역량이 뛰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술적 역량이 매우 우수했다 이거 되죠. 그래서 1998년도의 중반인데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 다른 검색 엔진들이 웹페이지를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이제 어떤 웹페이지가 검색 대상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계산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구글은 웹페이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새로운 검색 프로세스를 검색해서 사용자들이 가장 다 도와줄 수 있는 그죠?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기술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고 이제 요때 기존 사이트는 키워드 위주였는데 구글은 페이지 간 관계를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가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죠? 구글은 보통의 경우 우리가 키워드로서, 그죠? 키워드로서 우리가 연결을 하지만 구글은 키워드가 아닌 페이지 간 이제 그죠? 페이지 간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점이 이제 틀렸다. 그죠? 요런 점이 틀렸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새로운 검색 프로세스를 검색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유도하는 방식을 찾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구글의 방식이 월등하게 우월했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기술적 영향은 구글이 키올이나 글로벌 IP 솔루션 등의 기업들의 기술을 매수해서 구글 어스나 구글 행아웃 등 성공적인 그죠? 제품을 제작하는 것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를 하면은 뭐 구글에 동시에 그 검색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구글 어스 그죠? 그다음 구글 행아웃 이러한 것들을 서로 관계 있게 연결해서 그 검색을 이용자들이 흥미있게 또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글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것이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죠? 예를 들면 구글의 AdWords 프로그램이죠. 자, 이 프로그램은 구글 AdWords는 특정 사이트를 클릭할 때요, 뜨는 광고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주는 그죠? 이러한 이제 필요성에 부응해서 제작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12년에 구글 광고는 약 140억 달러 정도죠. 140억이면 우리나라들은 약 10조 정도가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광고는 어떤 사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개개인마다 그 사이트가 다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가장 관련이 있는 상품을 우리가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 때 관련된 상품을 광고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매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구매율들,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다가 광고주들이 더 열광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한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또 성공의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글 애드워드, 그죠? 구글 애드워드 광고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광고냐 하면 관련 광고다. 관련 광고. 그죠? 관련 광고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트 방문 사이트에 관련된 이제 그런 광고다. 그죠? 방문 사이트 관련 광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방문 사이트를 방문하면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쪽과 관련된 이러한 그 제품들을 광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구글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리 페이지하고 서지 브린이 구글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리 페이지와 서지 브린은 구글의 독특한 조직 문화가 그 성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매우 도전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개발자들의 가장 높은 기준과 성과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 20%를 본인이 원하는 과업을 하는 데 쓰도록 권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앞전에서도 배웠지만 그래서 독특한 조직 문화다. 자, 독특한 조직 문화다. 그죠? 그래서 높은 성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높은 성과 기준, 성과와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 20% 그래서 시간의 20%,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시간으로 이용하게 한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그죠? 독특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어떤 공식적인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슬로건은 괴물이 되지 말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높은 가격을 붙여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구글은 이용자들을 믿고 그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개방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에 따라서 개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글은 그래서 이용자들에 따른 개방적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방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개방적 소프트웨어. 자, 독점적이 아니다 이거죠.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구글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이 과연 이러한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은 개방형 스마트폰 운영 업체로서 현재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의 iOS가 한 18%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면 안드로이드는 약 80%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세 가지 성공의 이제 이런 원천을 이용했는데요. 구글은 2016년에 유튜브 인수에서 약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그 다음에 인수를 통한 수익 증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죠? 90억 달러라는 것은 한 9조 정도 되는데요. 2016년에 유튜브 인수를 통해서 약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글은 수익 증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죠? 인수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비돼서요. 구글이 이제 모토로라 모바일을 모토로라를 인수했죠. 125억 달러에 인수한 후에 자, 125억 달러면 약 12조인데요. 근데 이후에 이제 레노버에 약 29억 달러, 약 2조 정도에 되팔았던,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싸게 이렇게, 그죠?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팔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구글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됐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은 모토로라가 약 3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뜬다면은 사실상 부채가 없어서 인수 가격은 95억 달러였다는 거죠. 30억 달러 현금이 있으니까, 그죠? 자, 모토로라의 사업부였던 케이블 사업을, 그죠? 예를 들어서 약 23억 달러 정도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뭡니까? 한 55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모토로라 특허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95억 달러에서, 그죠? 30억 달러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25억 달러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약 75억 달러, 그러니까 78억 달러, 그죠? 정도는, 값어치를 빼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차액이 한 15억 달러 정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15억 달러 남았으니까 29억 달러에 매각한 것은 오히려 더 이득을 봤다. 즉, 그 내부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손해본 것이 아니다. 왜? 표면상으로는 29억 달러에 팔았지만 127억 달러에 사서,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알맹이는 다 빼고, 그죠?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부분은 17억 달러였는데, 이 17억 달러보다 29억 달러를 받았으니 오히려 더 이득을 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구글의 주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글이 일반적인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죠? 일반적인 데서는 이제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특정 분야에서 검색 엔진에는 뭐 보면 우리가 여행 같은 거는 트래블러시티라는 소매는 아마존.com, 그 다음에 이제 뭐 혈통 검색 분야에서는 보통 보면 또 다른 것이 있고요. 뭐 또 티켓 구매 분야에서는 스텝허브 등이 있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 커버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도입하는 거고, 구글이 그런 것들을 모두 커버링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구글이 이러한 특정 분야 검색 엔진에 대해서 우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성공 공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링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한 0.5초 만에 구글과 관련된 약 200억 개 이상의 웹사이트의 리스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글은 초기에는 인터넷 검색 엔진 분야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시장에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죠? 구글이 이러한 성공을 지속할 수 있다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나 우리가 능력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그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글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성공 배경에 있어서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래서 구글의 성공 배경, 그죠? 자, 구글이 그죠? 자원은 그죠? 구글의 성공 배경이 된 자원은 그죠? 그래서 자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초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으로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기업의 이제 그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게 이제 한번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자원 기반 이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업의 외부적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는 우리가 특히 보면 이제 외부적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개발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SSP 모델, 그죠? 기업의 내부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업들이 SSP 모델 기반을 둔 반면에요. 결국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외부적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는 기법은 이제 SSP 모형이었죠. 그런데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을 그러니까 Resource Based View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RVV랍니다.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을 다른 말로는 이제 RVV라는데요. Resource based 그 다음에 Resource Based View라고 합니다. RVV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리소스가 based view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니셜로 해서 자원을 기초로 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자원 기반 이론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원 기반 이론을 하는 것은요. 이 자원 기반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과 능력을 이렇게 기업이 요 자원 기반 이론은 다른 말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자원 기반이라서 기업이 그죠? 자원 기반 기업이 통제하는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과 능력을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 기업이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자원과 능력을 경쟁의 원천으로서 초점을 맞추는 기업 성과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과 능력이란 것들을 보면요. 그래서 자원 기반 이론에서 자원은 기업이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기업 통제하의 유무형의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유무형의 자산이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무형의 자산이다. 그죠? 이건 다시 유무형의 자산이다. 그죠? 자, 유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무형의 자산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서 공장은 유형재산이 되겠고, 또 제품도 유형재산이 되겠고, 구매자 사이 평판은 무형재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사이의 어떤 팀웍도 무형의 재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유형자산으로서는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무형재산으로는 이제 검색엔진 분야에서의 브랜드와 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은, 자원의 한 부분이죠. 기업으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는 유무형 자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능력만 가지고는 전략을 고안하거나 실행하지 못하지만 대신 기업의 능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자원들을 이용하여 전략을 고안하게 하거나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도 기업 자원의 한 부분이죠. 우리 능력을 이제 capac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은 capability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원의 한 부분이고요. 기업으로 하여금 통제하에 있는 그죠? 다른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유무선 자산으로 우리가 이 능력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은 능력만 가지고는 전략을 고안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기업의 능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자원들을 이용하여 전략을 고안하거나 그죠? 실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마케팅 기술하고 경영자 사이의 팀워크 협력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석권하게 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마케팅 담당자의 협력이 바로 능력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업 자원과 능력은 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재무자원, 이제 실무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이제 우리가 크게 재무자원, 그죠? 그다음에 실물자원, 그다음에 인적자원, 그다음에 조직. 이것을 이제 크게 자원을 분류로 자원이 분류됩니다. 그죠? 그렇다. 이게 조직으로 기업의 능력과 자원이 분류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든다. 네 가지 범주다. 그래서 이제 재무자원은 이제 financial resource죠. 그죠? 이거는 기업 전략을 이제 고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주,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포함하고요. 자, 기업이 얻은 이익 중에서 기업에 재투자된 이익잉여금, 즉
retained earning도 아주 좋은 그죠? 이익잉여금 즉 retained earning도 중요한 재무 자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이제 실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죠? physical resources죠. 그죠? 이러한 이제 실물 자원은 기업의 모든 실물적 기술, 즉 physical technology를 의미합니다. 그죠? 실물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공장 설비,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에 입지한 입지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료의 접근,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과 설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서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된 창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실물 자원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리적 입지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죠? 도시 지역보다는 근교 지역에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메인 지역 시골 기업 입지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구매자와 야외 활동에 더 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시골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 지역에 기업이 입지한 것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구매자의 야외 활동을 더 잘 이야기해 준다고 뭐 이렇게 믿는다면 그죠? 그것 또한 이제 월마트가 즉 도시 지역보다 근교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거나 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시골 지역에 입지했을 때 그죠? 더 많은 이득을 낸다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골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고객의 어떤 야외 활동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죠? 중요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human resources가 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개개의 경영자들과 종사자들의 교육, 경험, 판단, 지능, 그 다음에 뭐 직관 등을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이렇게 잘 알려진 기업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인정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은 기업가나 고위 경영자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종업원들은 그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거죠. 많은 기업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경에 찬 예를 들어서 여행자에게 농담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공항 직원이나 그 다음에 열심히 그래서 뭐 승객의 가방을 비행기로 나르는 운반 직원 또는 이제 연료를 아끼기 위해 애쓰는 조종사 등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항공회사들, 사우스웨스트라든지 이런 항공회사들, 특히 경쟁이 심하죠. 이러한 항공회사들, 경쟁이 심한 항공회사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원들은 아주 우수한 경쟁, 그죠? 아주 그 경쟁 우위를 획득하게 된 그죠? 큰 자원이 된 거죠. 그죠? 그죠?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 개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에요. 또 이제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organizational resource. 그래서 조직 자원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조직 자원은 기업의 공식적인 보고 구조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계획 등을 통제 조정하는 시스템. 그죠? 그다음 기업 문화와 평판. 그죠? 기업 내외의 공식적인 관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중요한 조직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조종사들이요, 정시 출발 위에 승객의 짐을 비행기에 실는 일을 돕는 것을 흔히 목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협력과 봉사는 그쵸? 사우스웨스트 종업원과 그래서 기업 간의 유대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종업원 80%가 노조원인데요.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낮은 이직률과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조직 자원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조직 자원은 결국 인적 자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러한 자원 기반 이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자원 기반 이론의 가정이다. 자원 기반 이론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자원 기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란 것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은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과 능력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과 능력에 대한 두 가지 가정.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원과 능력에 대한 두 가지 가정. 그죠? 자,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자, 첫째. 상이한 기업들은 비록 그들이 한 기업 내에 활동하더라도 상이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자원의 상위성입니다. 자, 헤테로 자, 지니어티입니다. 헤테로지니어티 상위성, 헤테로지니어티. 그래서 자원의 상위성, 즉 헤테로지니어티. 자, 요거는 우리가 상위성이다. 지니어티다. 그죠? 헤테로지니어티는 상위성이다. 자, 요런 헤테로지니어티를 이제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자원의 자원의 상위성. 그죠? 자원의 상위성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토요타는 제조 기능이 다른 기업들, 가령 예를 들면 제너럴 모터스보다 더 나았고, 애플은 제품 디자인이 IBM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터사이클 산업에서는 웅장하고 거칠며 소란한 질주의 명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기업입니까? 하리 데이비슨이죠. 그다음 이것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위성, 즉 리소스 헤테로지니어티를 가지고 있다. 즉 자원의 상위성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얘기를 했죠. 의미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보면은 기업들이 가진 상이한 자원과 능력의 차이점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이한 자원의 능력의 차이점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상이한 자, 오래 지속된다. 이거죠. 상이한 자원의 능력은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 능력을 개발하거나 획득하기가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어떤 자원 능력을 갖다가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데가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한 자원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원을 갖다가 획득하는데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원은 이렇게 resource mobility가 아니고 immobility가 된다. 자원의 비유동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기업이 어떤 자원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면 이 우월성은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잘 이전해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안 뺏기려 하겠죠, 그죠?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자원의 상위성 때문에 기업은 경쟁 우위를 갖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원의 상위성은 오래 지속된다. 그죠? 예를 들면 토요타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에 비해서 제조 부분에서 우월성을 약 3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1980년대 설립 이래로 IBM보다 우월한 제품을, 그죠? 디자인 능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죠? 애플이 IBM보다 애플은 1980년대에 설립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왔다.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은 이러한 명성 또한 수십 년간, 그죠?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타, 그 다음에 애플,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쟁자들이, 그죠? 뭐 자기 기업에 대한 자사의 열등성에 대해서 모르고, 그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IBM이나 일본의 많은 자동차 기업, 제조기업들은 자사 열등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까 이야기한 토요타나 애플이나 할리 데이비슨에 비해서 열등한 기업에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가 이제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어떤 상위성을 가진 기업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은 이 우월성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죠.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본다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은 있죠. 그래서 자원의 상위성과 상이한 자원의 차이점은 오래 지속된다. 라는 것은 가정은 왜 기업들이 동일한 산업에서 경쟁하면서도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자들은 그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모방하기 힘들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할 것입니다. 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원 기반 이론을 토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VRIO 모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VRIO, 그죠? 모형을 봅니다. 자, 이 VRIO 모형은 뭐냐, 그죠? VRIO 모형은, 그죠? 자, 이 VRIO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VRIO 모형은 자원 기반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고 이 자원과 능력의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분석 기법입니다. 자, 뭐냐면 자원, 여기 보면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능력, 즉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고, 그죠? 자, 이 자원과 능력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것들이, 자, 이러한 것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는 기보다. 자,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분석하고요. 자, 이러한 것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VRIO 프레임워크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VRIO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자, 그럼 이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요, 기업이 가진 내부적인 여기서 이제 기업이 가진 내부적인 장점과, 이러면 기업이 가진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강점과 그다음에 약점을, 그렇죠?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기업이 가진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의 이제 VRIO 이니셜은 뭐냐? V는 우리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가치. 자, 그래서 가치. V는 가치. 그죠? 가치. V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자, reality를 이야기합니다. R은 시소성. 시소성을 이야기하죠. reality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I는 자, 그래서 imitability, 모방 가능성. imitability, 모방 가능성. 자, 이것은 imitate 할 때 imitability. 자, 모방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자, 모방 가능성. 왜 이래? 모방 가능성. 그죠? imitability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O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이야기하겠죠. organization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요렇게 VRIO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에 대한 질문이란 게 있습니다. 자, 가치에 대한 질문. 자, 어느 기업이 특정한 자원과 능력이, 어느 기업의 특정한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의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중화있게 하는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모형이 이제 그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가치에 대한 질문. 자, 예를 들면, 질문인데,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요. 어느 기업의 특정한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으로부터의 기회를 이용하고요. 위협을 중화할 수 있게 하는가. 자, 그래서 기업이 가진 특정한 자원과 능력, 그죠? 능력이 외부의 기회를, 외부로부터 오는 기회를, 그죠? 외부로부터 오는 기회를 이용하고, 그죠?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위험들,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중화할 수 있게 하는가, 중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자, 요런 거죠. 요러한 데에 대한 질문이 이제 가치죠. 가치. 그죠? 가치가 있는가? 아까 value죠. 그죠? 자,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하면 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이러한 자원과 능력은 기업의 약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약점과 강점이 된다. 기업의 능력과 그죠? 답에 따라, 그죠? 기업의 능력과 자원은 강점과 약점이 될 수 있다. 강점과 약점으로 그죠?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된다. 그죠? 될 수 있다. 자, 그런 뜻이죠. 자,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답이 예냐, 노냐에 따라서죠. 그게 틀려질 수 있다. 그것이 그 기업의 어떤 밸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밸류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치 있는 자원과 기업 성과를 보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중화케 하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영업 정보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외부의 기회와 위협에 영향을 주더라도 그것을 가시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외부 기회와 위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그죠? 한 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자원과 능력이 그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원과 능력이 수입에 수익이다. 수익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거죠. 영향을 미치는가? 요것이 이제 결국은 이 밸류에 대한, 그죠? 밸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과 능력을 외부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을 중화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수익의 증가나 비용 감소 또는 모두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죠? 즉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의 가치는 그와 관련된 기업 활동의 결과로 인한 수익, 그죠? 증가와 비용 감소로 나타난다. 또는 다른 말로는 비용 감소에, 그죠? 영향을 미치는가. 자, 요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VRIO 모형에서, 그죠? VRIO는 기업의 내부적 어떤 자원의 가치를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을. 자, VRIO 모형에서, 자, 여기서 이제 가치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치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죠? 가치에 대한 질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 있어서 가치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렇다 하죠. 그죠? 즉 많은 기업이 외부 기회를 이용하고 위험을 중화시키는데 이용되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뭡니까?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니는 소형 전자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죠. 이 자원과 능력을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이나 디지털 카메라나 컴퓨터와 주변 기기, 그 다음에 뭐 휴대용 컴퓨터, 가정용 비디오 오디오, 휴대용 오디오, 그 다음에 자동차 오디오 등의 제품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그죠? 3M도 마찬가지죠. 화학약품, 코팅, 접착제, 그리고 위험 감수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롯되는 이제 자원과 능력을 이용해서 3M이 결국은 투명 테이프, 그죠? 포스트잇 같은 이런 사무용품 분야에서 기회를 이용하고 있죠. 즉 이제 우리가 이제 특유의 기술과, 그죠? 조직 문화를 가진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역으로 가치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웬디스 알죠? 웬디스를 패스트푸드인데요. 아비스라는 업체가 웬디스를 약 23억 달러죠. 한 2조 3천 정도의 매입을 했는데 이 그 두 회사의 패스트푸드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한 3년 후에 다시 이제 회사가 다시 분리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좋은 또 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동산 활부금융 기업인, 그죠? 컨트리와이드를 25억 달러, 즉 한 2조 5천에 인수를 했는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8년이죠.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갖고 실제 비용은 약 이게 뭐 한 엄청났죠. 400억 달러, 40조 정도. 그죠? 초과했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베이가 스카이프를 26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4년 있다가 그보다 더 낮은 19억 달러에 되팔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또 AOL이 타임 워너를 1600억 달러. 자, 엄청나죠? 160조입니다. 근데 900억 달러에 그죠? 하락해서 결국은 2009년에 한 5년 있다가 다시 분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인수합병을 통한 새로운 자원 능력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가치 창출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